네, 반갑습니다. 26페이지에는 이제 그 타니사로 스님의 책 이곳저곳에서 있는 호흡 관찰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추린 건데요. 26페이지 추가 발췌 쪽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안 봐도 되는데, 여기 지금 26페이지 부분은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편안한 호흡을 우리가 정한 그 지점에서 편안함이 일어나게 되면, 그 편안함, 느낌, 또는 편안한 감각, 또는 어떤 에너지, 호흡 에너지, 어떤 몸에 있는 에너지,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몸 전체로 이렇게 펼치는데, 이때 이제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자기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펼치게 되는데, 계속 이럴 때는 이게 움직이는 호흡이에요. 그죠? 움직이는, 변화하는 어떤 감각, 에너지인데, 이게 아주 고유한, 아주 정제된 그런 호흡이 있어요. 그 내용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몸 안의 호흡 에너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 셋은 모두 항상 움직이는 호흡이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호흡이 하나 있어요. 호흡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호흡이에요. 가볍고 비어있다. 근데 호흡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통해서 몸 전체를 인식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아주 깊게 들어가요. 아주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마디가 아주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호흡이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기억해두고, 그 다음 26페이지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집중하기 가장 좋은 호흡이다. 이게 바로 움직이지 않고 아주 고요한 이 호흡이,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고요. 이건 지금 너무 이해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호흡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27페이지도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28페이지에 이제 거기 오력에 대해서 나오죠. 호흡 관찰과 관련된 오력. 거기 한번 읽어보면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수행이 지금 이 방식, 이 선정을 닦는 이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어떤 신통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있으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도 추가 발췌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건데, 호흡 에너지와 피의 흐름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강제성을 띠게 되면, 즉 푸시를 하게 되면, 막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호흡 에너지, 편안함 또는 느낌, 감각, 이게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피가 움직여요. 피가.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내용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호흡 에너지라든가 어떤 그런 느낌, 감각은 모든 곳을 다 통과해서 흐를 수가 있어요. 근데 피는 그러질 못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지점으로 이렇게 편안함을 넓히려고 그러는데 여기 뼈가 있다. 그럼 피는 여기를 통과를 못하니까 뭐가 생기죠? 긴장. 그죠? 그래서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머리 쪽이면 몸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우리가 그 인위적이고 강제적이고 푸시를 하게 되면 피가 대신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9페이지. 30페이지에 보게 되면 요것도 이제 추가 발췌한 부분인데,
요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줄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몸 전체를 인식해야 되는데 참 인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선 자기가 정한 지점을 아주 탄탄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자꾸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크게. 근데 이 중심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안 되면 이게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퍼뜨리고, 여기를 또 잘 관리해서 또 조금 더 퍼뜨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한 요런 수준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밖에 있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한번 퍼뜨려 보겠다고 이렇게 힘을 쓰게 되면, 이건 피가 그리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좋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다. 31페이지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31페이지에 거기 이제 밑에 쪽에 줄친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단마다로 스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과수원을 하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과수원 전체에다 과실수를 식재하려고 한다면 가뭄이 들었을 때 투자한 돈을 전부 날리게 될 것이다. 그 과수원이 내가 이제 이렇게 있다면 한꺼번에 땅을 다 사고 여기다가 다 과실수를 심으면 가뭄이 들면 다 죽겠죠.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땅도 조금 사서 과실수도 몇 개 심고, 그런 다음에 이 과실수, 이제 우리나라는 태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 첫째 이제 가뭄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조금 믿기 힘들겠지만, 태국의 도시 지역 빼고, 도시나 관광지 빼고, 이 수도물 있죠. 수도물. 이 수도물을 뭘 가지고 충당을 하냐면, 강이 있으면 뭐 강물을 하는데, 주로 이제 평지이기 때문에 강이 별로 없어요, 태국이. 의외로. 흐르는 물이 없습니다. 이게 평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평지가 이렇게 되면 흐르는 물이 없기 때문에 태국은 이 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물이 주로 이제 그 마을이 하나 있으면, 막 가구가 한 20가구가 있다 그러면 크게 이렇게 저수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그런 다음에 이제 비가 오면, 이제 태국은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 비 오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진짜 비가 정말로 그냥 물을 퍼붓는 수준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오는데, 그러면 이제 물이 이게 고이겠죠. 물이 고이면 이걸 가지고 태국은 보통 한 2월부터 해서 2월달도 좀 안 오는데, 3월부터 해야 되겠다. 3월부터 해서 7월까지, 6월까지 하나 잡고, 6월부터 이제 9월까지 하나 잡으면, 6월부터 9월까지가 우기라 그러는데요. 우기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조금씩 옵니다, 비가. 그리고 그 나머지는 비가 안 와요. 그 나머지 6개월은 비가 진짜 한 번도 안 옵니다. 9월부터, 보통 9월달도 좀 오기는 하는데, 10월부터 치면, 그러니까 이제 태국은 건기가 되면 비가 진짜 안 와요. 그러니까 태국은 보통 6월부터 9월, 요때 이제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1년을 쓰는 겁니다. 3개월 빗물을 받아가지고 3개월 빗물로 1년을 쓴다. 나머지. 진짜 이렇게 삽니다. 태국의 일반적으로 그 도심 지역하고 관광지 유명한 데 빼고는 다 이렇게 해요. 다 동네마다 그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빗물을 받아서 그 빗물을 다음에 비 올 때까지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아주 안 좋아요. 물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태국의 이제 지방 같은 데서
우리처럼 물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일반적인 데 보면 이 물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왜냐면 이 뭐 한 20가구가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물을 가지고 끌어올려서 쓰니까 이게 시설이 안 좋아요. 다 플라스틱 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물을 다 사 먹어요. 먹는 물은 다 사 먹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태국에는 진짜 가뭄이 이렇게 들면 1년 동안 목욕을 못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작년에, 한 3년 전에 태국의 그 콘켄하고 암나짜른 이런 지역에 비가 안 와가지고 목욕을 못 했다고 그래요, 거의. 그 정도로 비가 안 오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태국에는 이 가뭄으로 과수원이 이렇게 다 말라 죽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태국은 비가 안 오면 거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비 온 동네로. 그런 이제 문제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예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다음에 32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33페이지 지나가시고, 예, 34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처음에 이제 보게 되면 거기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 호흡은 몸과 마음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몸의 단단한 부분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부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줄진 부분에 보게 되면 하지만 눈을 감을 때 실제로 몸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는가? 앞뒤로 흐르는 에너지가 있는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어떤 형체가 있다.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실제로 신체를 자각하는 가장 직접적인 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몸을 느끼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어떤 감각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감각을 느끼게 만드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몸이 이쪽에는 대충 등이 있겠다. 이쪽에는 무릎이 있겠다. 이쪽에는 발이 있겠다. 우리는 어떤 감각으로 느낀다 그러는데 감각을 일으켜 주는 게 뭐냐? 이제 이런 문제일 때 우리가 이제 이게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지금. 단마다로 스님은. 실제 이제 선정의 이 수행법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행법을 하게 되면 에너지와 접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걸 좀 응용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 몸이 만약에 아주 춥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수행법을 배운 분들이 선정을 성취를 하게 되면 이게 따뜻함을 만들 수 있어요. 진짜로 따뜻함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덥다. 그럼 시원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그 피곤을 조금 없앨 수도 있고, 조금이 아니라 거의 없앨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가 불굴의 의지가 이제 수행에서 생기게 되는데, 이 불굴의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 이걸 얻을 수가 있다. 이 수행법을 통해서. 실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 수행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몸의 전면과 후면을 인식하는 그 방법 얘기 드렸죠. 이것만 해도 몸의 건강이 많이 바뀌어요. 몸 전면과 후면 인식하는 방법을 이게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해도 한 달 정도만 해도 몸의 상태가 많이 바뀝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도 그런 내용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35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그 일관성과 꾸준함,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예, 이렇게 하게 되면 됩니다, 그냥. 이게 참 이제 그 수행하는 분들 다 힘들어 하는 건데, 이게 다 이제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확한 방법을, 이제 정확한 방법으로 예,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게 다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정. 결과는. 예, 보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문제가 된다면, 이 첫 단추를 잘못 꼈다면, 이거는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정확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담마다로 스님의 호흡법은,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그냥 어떤 하나의 수행법이 아니라, 이게 태국에서 담마다로 스님이 지금 7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다 정빙이 된 수행법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효과적이에요. 예, 그럼 36페이지의 내용도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예, 거기서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셔야 돼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치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라. 치유 과정이라고. 네, 그래서 보면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고 숨이 편해지면 다음은 뭘 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더 어떻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 하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신체의 많은 치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어떤 사람들의 성격, 습관,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상태, 이거에 따라서 아까 이제 우리가 호흡 관찰을 하다가 그 대상을 벗어나서 잡생각에 빠지면 몸의 어떤 경직, 그죠? 몸의 어떤 그런 게 일어난다 그랬죠. 몸에 이제 어떤 잡생각에 빠진다거나 또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대상을 벗어나게 되면 몸에 어떤 그 경직이 생긴다. 불편함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호흡 관찰할 때 우리가 이제 아주 미세해졌을 때 잘 느낄 수 있는 거고 실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어떤 성격, 습관, 그다음에 마음 상태 때문에 그 자기의 어떤 어떤 베이스적인 어떤 그 마음 상태 때문에 계속 공격받는 신체 부위가 있어요. 네, 공격받아온. 예, 그동안 계속 공격받아온 신체 부위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리기도 하고 보통 이러는데 그 성격이 어떤 그 지점을 계속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몸에 산재해 있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예, 그런데 이 호흡 관찰을 해서 몸을 계속 풀고 편안함으로 몸을 계속 그 편안함 이걸 계속 몸에 퍼뜨리면 이런 게 치유가 돼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몸에 대한 인식이 되고 몸이 편안해졌을 때 다른 건 뭐가 없을까? 더 깊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을까? 이렇게 조바심을 내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이게 신체 부위의 특정 지점에 그렇게 그동안 수십 년 이렇게 공격을 받아와서 상당히 이렇게 위축되고 수축된 그리고 억눌린 그런 신체 부위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차분하게 그 지점을 계속 고수하는 것, 그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이제 이런 어떤 성격이나 습관, 마음 상태 때문에 사람마다 고유한 어떤 특성들이 있죠, 성격에. 그것 때문에 몸의 어떤 지점이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면 보통 50 이상이 되고 이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장기적으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흡 관찰, 담마다로 스님의 호흡 관찰을 하게 되면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풀려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풀려 나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요. 이 부분 꼭 한번 읽고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예, 그 다음에 37페이지가 있고 38페이지 이런 내용들은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담마다로 스님의 호흡 관찰 예, 관련 강의를 마치는데 예, 여러분들이 여기 38페이지지만 제가 이제 상당히 여러 책을 보고 예, 이렇게 압축을 한 거예요. 제가 7년 전부터 이쪽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이 담마다로 스님의 호흡법을. 그때 이제 호흡 메서드 1하고 메서드 2가 있었는데, 예, 그때 공부하고, 이제 그때는, 예, 그걸 직접 이제 해봤는데, 수행을 해봤는데, 이걸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예, 그리고 이제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단전호흡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귀를 돌리고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좀 공부는 많이 했지만 실제 수행은 몇 개월 하질 않았어요. 그때 사실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이것도 공부해보고 저것도 공부해보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거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좀 되고 이 수행을 다시 시작을 해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확실히 맞다라는 걸 예,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믿고 한번 이 수행법을 한번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주 이제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좀 의문이 들면 뭐 카페에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